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광운대 2010년도 편입수학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주어진 급수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이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판정하는 방법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보기 중에 보면 근사값이 얼마일 때 오차가 뭐 얼마다라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 위해서 1번 문제를 선택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n분의 1이라는 것은 교대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대급수의 판정법은 an, 여기서 an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뗀 게 an이죠. 자, 요걸 an이라고 했을 때 an과 an 플러스 1을 비교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감소수열이라는 조건 첫 번째, 그리고 an에 대한 극한값이 0이 된다라는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가 주어진 교대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기에 주어진 n분의 1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급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건 수렴한다. 뭐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가 세 번째인데, 조건 수렴, 절대 수렴이라는 것은 주어진 급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다 떼고 절대값을 붙였을 때 결과가 수렴하면 절대 수렴, 그리고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지만 절대값을 붙였을 때 발산하면 조건부 수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절대값을 붙여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남는 것은 n분의 1만 남죠. 이거는 p급수로서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급수에서 p가 1인 경우,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지만 절대값을 붙이면 발산하는 경우에 조건부 발산이라고 하죠. 조건부 발산, 조건부 수렴 혹은 조건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절대값을 붙였을 때는 발산하기 때문에 절대 수렴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근사값에 대한 얘기인데, 근사값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다가 나머지 항이라는 형태로 써놨죠. 자, S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 급수의 값을 우리가 S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N이라는 것은 N번째 항까지의 합, 부분합이죠. 부분합을 SN이라고 하면 S, 실질적으로 전체 급수의 합에서 몇 개의 부분항의 합, 부분항까지의 합을 뺀 것, 그것이 바로 나머지 항, 오차가 되고, 그 오차는 n번째까지의 합이면 바로 다음에 있는 n 플러스 한 번째 항의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교대급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그죠? 근사값이 6분의 5라고 했죠. 즉 SN이 6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참값과 근사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참값이 S 전체 값이라면 SN은 n번째 항까지의 근사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급수를 우리가 일일이 나열을 해서 써보면 S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n 대신에 1부터 넣는 거죠. 1부터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런 형태로 쭉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6분의 5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3분의 1까지 계산을 하면 6분의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S 대신에 6분의 5, 세 번째 항까지 자를 때는 그때 오차, 나머지 항은 그 다음 항에 있는 4분의 1 이하다 하는 것이 교대급수에 대한 나머지 항, 오차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5면 이때 나머지 항, 오차는 뭐보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떼고입니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하는 것이 나머지 항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근사값이 12분의 7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더해야 12분의 7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6분의 5였죠. 그리고 4분의 1을 빼주면, 그죠? 통분하면 12분의 10이고, 빼기 12분의 3이 되니까 네 번째 항까지 하면 12분의 7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차항은 RN은 뭐보다? A5보다 작거나 같고 A5는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즉 보기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0.2
이하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5번에서 근사값이 12분의 7이면 오차의 한계는 0.2 이상이다가 아니라 이하다로 고치면 맞는 말이 되지만 보기에서는 이상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모든 x에 대해서 fx라는 함수의 절대값이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자, 절대값을 떼게 되면 x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경우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사이에 fx라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x에 대해서니까 x에다가 일단 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지금 1번에서 얘기한 게 f0를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는 뭐 연속, 미분 가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0에서 연속이다. 연속의 의미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답니다. 자, 극한값은 여기 요 식에다가 바로 적용을 할 겁니다. 함수값은 1번에서 0이다가 나와 있으니까 극한값이 0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압착 정리, 스퀴즈 정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샌드위치 법칙이죠. 샌드위치 법칙에 의하면 극한을 세 곳에다가 다 걸어주면 가쪽에 있는, 그죠? 바깥쪽에 있는 극한이 똑같으면 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극한값이 같다는 게 샌드위치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x, 우리가 지금 연속이라는 것은 함수값은 주어져 있으니까 극한값을 생각할 건데 뭐의 극한값이냐면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죠. 따라서 fx가 여기 있으니까 양쪽에 모두 요 극한을 똑같이 걸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x가 0으로 갈 때 fx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해보니까 왼쪽 끝도 0이고 오른쪽 끝도 0이다.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역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0이 되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므로 연속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x = 0에서 연속이다. 함수값은 0이고 이 점에서는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보기들은 0에서 미분 가능하다, 1에서 연속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자, 미분 가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그죠? 미분 개수가 존재하는 거죠. 즉 f'0 0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f'0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원래 정의에 의해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그죠? x-0분의 fx-f0입니다. 근데 f0는 1번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거고 fx가 지금 x분의 fx인데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것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입니다.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에서 x제곱이니까 x분의 fx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분의 fx를 하면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x겠죠. 여기다가 역시 극한을 걸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극한을 걸어주면 왼쪽의 극한이 0으로 가고 오른쪽 극한도 0으로 가니까 중간에 놓여있는 x분의 fx도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0이 된다. 그 미분 개수가 존재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나머지 보기 4번과 5번, 그죠? 4번에서는 x = 1에서 얘기를 했는데 x가 1일 때 여기 있을 겁니다. 자, 미분간 x = 0에서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고 함수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 외에는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만 0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확인을 해봤는데 뭐 이런 그래프를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가 될 수 있겠죠. 왜?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fx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깥쪽으로 벗어나지만 않으면 뭐든지 fx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그림의 경우에는 x = 1에서 연속도 아니고 미분도 불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파란색으로 다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x = 1에서는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0 이외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도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를 판별을 할 수 없는 형태의 조건만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에서 x = 1에서는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 여부는 알 수 없다. 연속인 것도 보였고 미분 가능인 것도 보였기 때문에 5번도 역시 틀렸다. 일단 1, 2, 3, 4, 5를 다 일일이 체크하기 전에 보기를 딱 보면 3번과 5번이 서로 대치된다는 걸 알 수 있죠. 3번은 미분 가능이다. 5번은 미분 가능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따라서 3번만 체크를 해보면 3번이 옳다면 5번이 틀린 것이고 3번이 그러다면 5번이 또 옳은 것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범위를 조금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